그 AI 딥시크 왜 지금 발표를 했을까요? 얘네 봐라, 관세 때려버릴게. 두 큰 고래는 서로 10%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미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지금 금이요, 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 네?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럼 계속 금값이 오를까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요. 관세 정책 때문에 금값은 치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영상이 지금도 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그분은 정치가 이전에 사업가입니다. 그분은 사자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여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억눌렸던 게 폭발하니까 제가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관세를 취임하자마자 매겼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관세를 매겼는데 나라가 좀 특이하죠. 네. 멕시코야. 네, 캐나다야. 맞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매겼어요. 추가 관세는 10%는 예측했던 거라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없고. 근데 왜 갑자기 멕시코에다가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취임부터 크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캐나다, 얼마나 가까운 동맹국이에요. 맞아요. 친한데요. 거의 캐나다는 뭐 미국의 뭐 주처럼 생각하고 뭐 왕래가 너무너무 쉽고, 맞아요. 또 뭐 생활 양식이나 이런 가치관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친한데 왜 갑자기 취임하자마자 25%를 매길까? 저는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답을 찾았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죠? 미국과 국경을 그래, 바로 그거예요. 육로로도 이동할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고 동맹국이고. 그러면 왜 이 나라에게 마치 원수 대하듯이 25%를 때렸느냐? 그건 바로 라이벌인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결국은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희생양을 둔 거죠. 근데 왜 희생양이 이 나라냐? 자, 보세요. 취임하기 전에 트럼프는 나는 중국에 60%까지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 시장을 70%를 석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중국은. 근데 그 소비가 많은 미국에 이거를 수출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관세를 때린대요. 관세가 뭐죠? 세금이죠. 나라와 나라의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보복을 하겠죠, 아마. 같이 관세를 매긴다던가. 그렇죠. 보복은 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너희가 우리한테 50% 때리면 나도 50% 때릴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자, 수출하는 나라를 바꾼 거죠. 어디로? 캐나다, 멕시코? 그렇죠. 네. 특히 멕시코. 생산 기지를 멕시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국산이 아니라 멕시코산이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해외 공장 많이 지었잖아요. 특히 미국 시장을 위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똑같은 스탠스를 펼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본 거죠. 얘네 봐라. 아니 니네들이 우리가 관세를 때린다 그랬는데 공장을 멕시코로 해? 캐나다에다 공장을 세워? 그러면은 뭐가 절감이 돼요? 항공료, 운송비가 줄어들죠. 운송비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트럼프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잔머리 굴리는 거를 한 방에 차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멕시코, 니네 앞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 20% 때려. 야 캐나다, 야 미안하다. 근데 너네랑 우리랑 친하지만은 야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중국 좋은 일 시켜줄 수 없잖아. 미안해 25%.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에 그 우성씨 그거 알죠? 어떤 거요? 그 AI. 네네. 딥시크. 그게 중국에서 어떻게 제스처를 취했어요? 엄청 홍보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쵸. AI 기술을 그 비슷한 중국에서. 성능으로. 그렇죠. 미국과. 왜 지금 발표를 했을까요?
걔네들이 지금 다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 봐봐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중국 죽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중국에서는 생산할 수 없게끔 네.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금지했죠. 있어요. 네. 최초의 비트코인의 모든 자원을 금액을 투자하는 나라가 중국이었거든요. 네. 그것을 딱 보니까 트럼프가 아 그래 중국을 흔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을 육성해야 돼요. 그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부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겨서 그 자금을 중국에서 빼내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해외 유출. 그렇죠. 자본. 그럼 중국이 한 방 빵 맞았잖아요. 네. 이 자식들 봐라. 안 되겠다. 지금 발표해. 약간 트럼프 취임 선물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스닥 코인 쫙 빠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 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니네 이래? 그래 알았어. 니네 공장들 멕시코하고 캐나다 많이 했지? 관세 때려버릴게. 그러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미국한테 하소연하겠죠. 아, 야, 그게 아니고, 네. 이래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는데, 야, 관세 좀 어떻게 좀 해봐. 네네. 그래? 그럼 니네 나한테 뭘 줄 건데? 아, 중국 들어오는 거 좀 제약을 좀 많이 해서 못 들어오게 할게. 그래? 뭐,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예요, 지금. 명분은 뭐예요? 명분. 펜타닐. 그 다음에 유가? 그게 명분이에요. 사실은 뭐 중국에서 멕시코에다가 뭐 펜타닐 뭐 그 공장을 좀 뭐 해가지고 거기서 미국에 있는 거 필라델피아에 뭐 이런데 막 좀비들 막 이러고 네. 다니고 막 우리나라 국민들 완전히 좀비로 만든다. 그래서 니네 관세하는 거야. 명분이에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야, 니네 지금 육로로 오니까 이 지금 이상한 마약 같은 거 막 들어오고. 석유 같은 것도 뭐 값싸게 뭐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이거 싫어. 지금 미국에는 뭐 이런 중동 국가에서 석유 안 들어와도 돼요. 세일가스라 그래서 걔네 자체 내에서 지층에서도 가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명분이 있어야지 관세를 때린 이유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이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 또 가만히 있겠어요? 제비를 하겠죠. 뭔가. 전쟁이 전쟁. 근데 이 트럼프가 하는 거는 다 보여요. 이 사람 사업가에서 이거죠, 마치. 야, 이거 100원에 팔린 건데, 야, 300원 줘. 에? 말도 안 되는 가격. 미친 거 아니야? 300원 줘. 아, 싫어? 안 팔게, 그러면. 300원 줘. 그럼 그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200원이라도 하겠다. 그렇지. 네네. 200원? 아니, 안 해. 250원 하자. 그럼 거기서, 야, 그러면 220원에 할게. 그럼 가격이 얼마나 올랐어요? 150원에 해결될 수 있는 거를 220원에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각 나라들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인 게 있어요. 문제인 게. 두 큰 고래는 아무리 뭐 치고 받고 하더라도 서로 10%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20% 30% 타격을 입을 일이 없어요. 타협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자원도 없고 인구도 별로 없는 나라들. 우리나라. 미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이랬다가 막 쓰러졌다가 막 환호했다가 막 이런 상황.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진짜 전쟁 몇 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완전 초토화됐었는데.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위에 북한이 있지만 못 가잖아요. 맞아요. 삼면이 바다, 그건 섬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경제 부흥을 일으켰을까요? 그런데 이 여우 또라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얼마나 쑤셔댈 거예요. 각 나라에. 자, 우리나라 수출 지향적인 국가예요. 그리고 아까 우회 수출, 뭐 LG하고 삼성 같은 경우 멕시코에 공장을 세웠고 기아 같은 경우는 캐나다 뭐 이쪽에다가 하고 그랬었는데 제일 이런 어려운 상황, 환율이 장난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난히 2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 진짜 우리나라가 위험한 처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또 뭐예요? 나라의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관세를 때리고 무역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때에 그 나라에 협상을 할 수 있고 그 나라에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친 거예요. 지금 아니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공석이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처럼 환율 2, 3배로 뛰지 않을까요? 막아야 되잖아요. 명령권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지금 금이요, 제 말씀을 드릴게요. 금 사러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금이 많이 오르든 금이 떨어지든 그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금값이 오르는 요인 중에 금값 자체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손님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국제시세에 파란 불이고 떨어졌는데 왜 금값이 오르냐고 저한테 막 화내신 분이 있어요. 그게 왠지 아세요? 환율이 더 올랐기 때문이에요. 보통 환율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금값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보시는데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환율은 상대성이에요. 나라마다 달라요. 원화 대비 환율이에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치솟는 상황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상황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업인들이 진짜 열심히 해갖고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정치에서 뒷받침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좌냐 우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먹고 살려면 최소한의 이런 바탕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금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본 관세 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 무역 전쟁, 자국 우선주의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값입니다. 2025년도 각 은행 앞으로 은이 4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는 안 해요. 근데 40%면 그 정도 전망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쪽으로 전망을 한 겁니다. 은값도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일에 열심히 일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일에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뭐 또 좋은 날 오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값하고 은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면 금값이 오른다 그랬죠? 불안하면, 어려우면 앞으로 2025년 좋은 것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인사로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대비하면서 삽시다. 이상입니다.